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X,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제 이제 밤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라고 썼는데, 이게 뭐 민주당 내부의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수정을 주장하는 그 목소리를 향한 이 응답이 아니냐,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점을 따져봐도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입니다. 음,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이 뭐 대통령이 글쓰기 하루 전 그리고 대통령이 글을 쓰기 직전까지 네. 정부안을 반대하고 이걸 좀 대폭 수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름을 직접 거명하기보다는 집권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해석이거든요. 네. 무엇보다 대통령이 오늘도 X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인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일 올린 글에 보충 설명 성격이 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글을 올리면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발, 여기에 대해 무한 책임을,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을 보면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다, 이렇게 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이 원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음,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게 진짜 최종 목표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네, 7일 메시지가 나왔을 때도 한 여권 관계자가 개혁까지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좀 냉정하고 세심하게 네, 다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잘 드러난 글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부안이 채택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글이 이어지고 있고 당론으로 정부안이 채택된 상황에서 당내 이제 일부 의견이 좀 수렴이 돼서 이 안이 수정될 가능성,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네. 원래 당론으로 채택할 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에서 일부 기술적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바 있어서 이런 얘기가 음, 나왔고,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간담회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다. 조율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데 지금 사실 법사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조정 부분이 좀 어, 간단한 기술적인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더 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연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 정부안 자체도 원래 당의 의견을 좀 일부 수용해서 수정된 부분이라 음, 처음에 정부안 초안이 잡혔을 때보다는 당내에 어떤 이걸 반대하는 여론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조정이 어느 정도 될 네. 것이냐라는 게 저는 좀 동력을 좀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네. 부분도 좀 갈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번 음.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이제 수습을 하겠다라는 정 대표의 의지가 이제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뭐 일부 언론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이 사안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글, 또 이제 법사위에서 나오는 이제 반발, 이런 것들, 또 뭐 민주당원들을 포함한 지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 이게 또 다른 당청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당청 갈등이 또 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나 관측,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요하게 음. 다뤄지면서 당청 갈등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지층이 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7일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으로 글을 올린 이유가 아닐까 음.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더디고 힘들더라도 네. 좀 막듯이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히 함께 가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라고 오늘 했거든요. 이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보여요. 그리고 네. 7일에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음. 앞설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선거 공천 경쟁 국면이기 때문에 네. 여당 후보 내들 내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생산적 논의보다는 음. 약간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다뤄질 소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네. 좀 경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게 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 상황으로 좀 국내적으로 위기가 좀 닥쳤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음.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어떤 길이 정말 최선의 길이겠느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서 아마 이 글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동 상황, 이란 전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타파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하죠. 어떻습니까? 네,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제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음, 유가, 뭐 원자재 가격 변동, 네, 뭐 국내 물가 및 산업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든요. 음,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유가 결국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네, 돌파했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정부가 이번 사태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뭐 음,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을 긴급 도입하겠다 이런 거 발표했고 최고 가격 지정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중동 상황이 자꾸 장기화되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회의가 참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입장을 또 내놓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뭐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이 주된 업무 기조가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안전, 경제 민생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라고 해요. 중동 네. 리스크 대응이죠. 오늘 비상경제회의도 있지만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로 얘기가 다루질 것이고요. 음. 같은 날 상생기업 초청 간담회도 있습니다. 원래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 사례 확산이 목적인데 때가 음. 때인 만큼 현 위기 상황을 어떻게 힘을 모아서 돌파할 것인가 이런 등의 어떤 네.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자, 이제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부산에 가가지고 지금 코스피 뭐 5천 6천 갔던 거 그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에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 때라도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5천 6천 갔을 거다. 그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말 사이에 많이 또 회자가 되고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뭐 공식적인 입장을 음. 내기에는 좀 네. 이 언급이 좀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청와대 쪽도 좀 음.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아. 건데 언급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이게 사실 단순하게 반도체 호황뿐만이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많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이 자본시장 정상화 조치의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네. 바로 윤석열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음. 맞느냐. 예, 좀 그렇죠. 참 단순 무식한 주장이다. 이런 하하.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청와대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고
파악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글쎄요. 뭐 참 청와대에서도 난감할 것 같아요. 언급할 뭐 가치가 없는 그런 주장.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또 기자들은 물어봐야 되고 참 여러모로 참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보를 보면은 여러모로 평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